당위를 가지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역사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사에서뿐이 아니라 많은데 전쟁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독일의 케이스입니다. 제가 또 강의하니까 무슨 근데 이제부터 이제 얘기하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쟁을 일으키는 걸 잘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위와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일 못지않게 또 유럽에서 콧대 높은 나라 프랑스죠. 그런데 독일은 사실은 18세기, 17세기까지는 유럽의 다크호스였습니다. 그 통일 국가를 만든 게 그냥 18세기나 와서 독일이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세지 않아서 주변 나라들이 독일을 잡으려고 하죠. 저거 위험한 놈들인데 이렇게 잡아요. 근데 독일이 골치 아픈 게 정말 전통적인 유럽의 강호는 프랑스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러시아가 그때 여기까지 다 먹고 있었죠. 러시아가 아주 이게 또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독일은 가운데 있는데 바다로 나가려면 영국이 막고 있어요. 육지로 가려면 뭐 다 막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의 또 문제가 자원이 없습니다. 뭔가 산업을 하거나 뭘 하려면 꼭 필요한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옆에 있어요. 옆에 우크라이나에 다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정말 좋은데 식량, 전략 물자가 다 있어요. 이게 더약오르죠, 그죠?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걸 어떻게든 먹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게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 그때 독일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먹자.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변이 바본가. 너 우크라이나 치면 러시아 치고 프랑스 치고 영국 치고 다 친다고 협정을 맺어놨습니다. 싸울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앞에 4명 싸우는 것보다 앞뒤로 2명 놓고 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영화에서 무협지에서는 뭐 공중 날라차기로 다 해결하지만 그건 다 엉터리고 천하의 고수도 뒤에서 찌르는 데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 양면 전쟁이라는 건 적어도 10배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10배는커녕 지금 1대1로 붙어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놈의 땅에다 냅뒀습니까? 땅은 왜 안 주고 왜 옆에는 러시아를 두고 옆에는 두고 어떻게 할래? 뭐 못해. 이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독일이 이때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러시아하고 프랑스를 쳐야 된다. 프랑스와 양면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이걸 당위로 내놨어요. 먼저 프랑스를 치자. 프랑스를 쳐서 왜냐하면 러시아는 땅이 넓어서 러시아가 독일까지 오는데 6주가 걸립니다. 그때 군대 동원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6주 안에 프랑스를 확 먹어버리고 전군을 돌려서 러시아를 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내놓습니다. 물론 이거는 고양이 방울 달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6주 만에 중국을 치고 군대를 돌려서 미국을 치자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저 옛날에 농담이 있잖아요.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닫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 그런 냉장고가 어디 있어? 그건 나중이고 일단 냉장고를 넣는 거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6주 만에 프랑스를 치고 할 것. 이게 이제 당위가 된 거예요. 방법은 없죠. 보통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근데 독일은 이게 우리의 운명적 과제니까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하고 내용이 다 겉으로 보면 다른 것 같잖아. 손자는 싸우지 말고 이기자고 그랬고 독일은 양쪽으로 싸워서 이기자고 그랬으니까 다른 말 같지만 사실 같은 뜻이에요. 내가 내 목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위를 놓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6주 만에 이걸 프랑스를 치고 독일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부터 독일은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과제잖아요. 교육 제도까지도 바꿔요. 독일이 진짜 자원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을 하면 화약이 필요한데 화약 만드는 재료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그 무슨 광석에서 저기 탄약 재료를 뺐거든요. 초석이라고. 근데 그 만드는 게 질산염인데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질소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때부터 화학에 투자를 해서 지금도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에 독일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질소를 빼가지고 질산염을 만드는 것을 독일에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국가적으로 화학에다 제일 많이 투자를 해요. 교과목의 배열도 바꿔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목을 들어요. 영어 뭐 수학 몇 시간씩 듣는데 왜 듣니? 그러면 중요하대. 그럼 옆에 있는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그랬어요. 수학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이거 일주일에 10시간씩 해야 돼. 그럼 사회 선생님 화가 팍 나요. 야, 사회는 안중요한 줄 알아? 국사는 안중요한 줄 알아? 이것도 10시간 해야 돼.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과목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거를 왜 10시간을 해야 돼를 중요해 그러면 타협이 안 돼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다가 2시간짜리로 떨어지면 선생님 우시는 거지. 난 2시간짜리인가 봐. 아니거든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에서 중요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걸 책상에다 올려놓고 수학이 중요해, 국어가 중요하라고 천년만년 쌓아봐 답이 나오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가 차지하는 위치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에요. 독일은 이거를 해서 교육 체제까지 바꿔요. 그런데 프랑스 애들이 이걸 들었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비밀로 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다 나왔지. 논문 나오고 토론하고. 프랑스 애들이 이걸 보고 야, 독일이 이런 데는데 대책을 세워야지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비웃고 말았지. 뭐 우리를 6주 만에 패? 지금 내가 뭐 우리 초강대국 옆에 일본, 미국 우리 옆에 누구 있는데 우리가 중국을 6주 만에 점령하자, 뭐 소련을 6주 만에 점령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쪽이 대비를 할 것 같으세요? 자들이 뭘 잘못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놀아요. 그래서 그냥 비웃고 놀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 아저씨들은 했거든. 그래서 드디어 슐리핀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국경을 그냥 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군대를 우회해서 돌려서 저기 벨기에 쪽으로 돌려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되게 보병 위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이렇게 쓸고 지나가려니까 군대가 한두 명이라 백만 명, 200만 명이 필요해. 근데 군대가 자, 오늘부터 전쟁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전쟁할 수 없어요. 전쟁하려면 장비 모아서 준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럼 저기다가 100만 명을 벨기에 국경에 집결시키면 바보입니까? 다 알지. 지금처럼 인공위성은 없어서 지금처럼 모르지만 그래도 다 압니다. 말도 안 되잖아. 그랬더니 독일이 또 어떻게 하냐면 예비군을 동원해서 채우자. 지금처럼 정보가 빨리 가진 않으니까 일반 군대가 가서 딱 집결하면 아는데 예비군 동원령 내려서 확 갔다가 하면은 한 15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예비군 100만 명을 동원해서 열흘 만에 전투 시작한다고? 절대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그냥 너 나와 이래갖고 데려간다고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부대가 다 다른 거야. 부대가 다 다른데 동원령이 때리면 예를 들면 당신은 무슨 부대 위생병이고 당신은 무슨 부대 무슨 몇 소대 기관총 사수니까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그럼 뭐 서울, 제주, 부산 뭐 사방에 있는 애들이 어디 버스 정장 자기 동네에서 어디 집결하면 거기 애들이 버스 타고 태워서 어디까지 갖다 놓으면 얘들을 운반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스템을 다 짠 거예요. 이거 요즘 슈퍼컴 갖고도 못해요. 그래서 독일이 사관학교 성적도 수학을 제일 우선이에요. 수학 잘하네. 이걸 해. 그래서 당시 독일 육사에서 유행하던 말이 육사에 가서 절대 우등생이 되면 안 된다. 우등생이 되면 소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맨날 철도 시간표 짜다가 정신병원에서 죽는다. 라는 유명한 농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기차 체크하니까. 그러면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기차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민간인 아저씨들 다 동원해가지고 누군가 예를 들면 뭐 무슨 A동 통장이면 하면은 땅 하고 비상령이 떨어지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 나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냐면 1시 15분에 1503호 열차의 11호 칸의 세 번째 바퀴가 내 앞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지금 시간표대로 되고 있는 거야. 다섯 번째 바퀴가 지나갔으면 약간 늦은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거를 또 전신을 때리면 그걸 수합을 해서 조정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열흘 만에 동원을 해서 예비군이 진군을 시작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슐핑 계획이에요. 예비군을 동원해서 하루에 40km씩 강행군에서 프랑스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역도 안 되는데 예비군이 그 배 나온 예비군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독일군이 행군을 했어요. 그 행군을. 우리는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봐서 독일을 가해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독일 역사를 보면 유태인 못지않게 2000년 동안 유럽에서 핍박을 받았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저놈이 뭔 일 나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독일을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정말 한이 맺힌 나라가 사실 독일이에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업되니까 좀 잘못된 걸로 가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떤 국가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정말 2000년 동안 두드려 맞고 살았는데 강대국이 못 되면 또 두드려 맞고 산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디 가서 일본 얘기만 하면 일제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은 학생들이 뭐 난 일본 놈 이러면 피를 갈아 마시고 싶어 막 이런 소리 막 해. 쟤들은 2000년을 두드려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됐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진격을 해요.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독일 지부가 몇 가지 실수를 하고 너무 대담한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하는 그러니까 병사들은 했는데 막상 시행하니까 위에 사령관이 간이 쫄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하루만 더 갔으면 파리가 함락되는 거였거든요. 하루만 먼저 갔으면. 근데 딱 가기 전에 하루를 중단 쉬어버려요. 병사들이 그때 저기 화면에 저렇게 나오지만 파리 앞에까지 왔을 때 옷다 넣어도 왜냐하면 보급품 수송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40km 수백 킬로 걸어오니까 군홧발 다 터지고 막 거지꼴이 됐는데 병사들은 그래도 병사들은요 이기고 성공한다고 그러면 지난 노력이 아까워서도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가자 이제 다 왔다 가자 그러는데 중지 휴식 이런 거 이거 뭐야 하고 있는데